여러분 혹시 1500년이라는 시간이 감이 오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가야 시대에 살았던 한 16살 소녀의 이야기예요. 이 소녀는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어요. 역사책 그 어디에도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아주 평범하다 못해 가난했던 아이였죠. 그런데 2007년 현대과학이 이 소녀를 1500년 만에 깊은 잠에서 깨웠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송현이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도대체 송현이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몸속에서 발견된 참의 씨앗은 어떤 슬픈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고학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1500년 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7년 12월 경상남도 창녕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비와가야 시대의 무덤들이 모여있는 송현동 고분군이 있는데요. 당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팀이 이곳을 발굴하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도굴꾼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였거든요. 귀금속 같은 보물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죠. 그런데 말이죠. 도굴꾼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무덤 안쪽 깊숙한 곳 주인의 방만 털어갔고 무덤 입구 쪽에 있던 흙더미는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그 입구에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드러났어요. 사람 뼈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좁은 공간에 무려 4사람의 유골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바로 고대 사회의 잔혹한 풍습 순장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인 권력자가 죽자 그를 모시던 사람들을 함께 묻은 거죠. 그 내구의 유골 중 가장 눈길을 끈 것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맨 왼쪽의 유골이었습니다. 뼈의 상태로 보아 아주 어린 여성으로 보였죠. 연구팀은 이 소녀에게 무덤의 지명을 따서 송현이라는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뼈가 나왔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연구팀은 법의학, 해부학, 유전학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송현이의 프로필을 완벽하게 복원해냅니다. 마치 미드 CSI처럼 말이죠. 송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먼저 나이는 만 16세 전후로 밝혀졌습니다. 사랑니가 아직 잇몸 속에 있었고 성장판이 막 닫히려는 찰나였죠.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한창 꿈 많고 발랄할 나이입니다. 키는 153.5cm, 당시 가야 여성들의 평균보다는 조금 작지만 아주 아담한 체구였어요. 그런데 연구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뼈에 남겨진 흔적들이었습니다. 송현이의 무릎뼈는 닳고 닳아 평평해져 있었고 정강이뼈는 뒤로 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거나 주인의 시중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송현이는 귀한 집 딸이 아니라 평생 고된 노동에 시달린 노비나 시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게다가 앞니에는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생기는 가로줄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어릴 때 굶주림을 밥 먹듯 겪었거나 큰 병을 앓았다는 뜻이죠. 1500년 전 이 작은 소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생깁니다. 16살 소녀 송현이는 도대체 어떻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순장이라고 하면 보통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송현이의 뼈에는 칼에 찔리거나 둔기에 맞은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깨끗했죠. 학자들은 2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째, 질식사. 목을 조르거나 생매장을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독약이나 마취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송현이가 발견된 자세를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반듯하게 누운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어쩌면 무덤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이 붙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송현이의 부검 결과 중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흙이 되어버린 그녀의 위장 부근에서 작고 납작한 무언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분석 결과 그것은 바로 참외 씨앗이었습니다. 무려 100개가 넘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1500년 전 참외는 지금처럼 흔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한 음식이었죠. 평생 굶주림과 노동에 시달리던 시녀 송현이가 어떻게 죽기 직전에 배가 터질 정도로 귀한 참외를 먹었을까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주인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사람들은 순장될 송현이에게 마지막 식사를 차려줬을 겁니다. 이걸 먹고 저승에 가서도 주인님을 잘 모시거라 하면서 말이죠. 두려움에 떨던 16살 소녀는 어른들이 건네준 그 달콤한 참외를 꾸역꾸역 삼켰을 겁니다. 맛을 느낄 겨를이나 있었을까요? 씨를 뱉을 생각조차 못하고 허겁지겁 삼켰던 그 참외가 소화도 채 되지 못한 채 그녀와 함께 1500년을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연구팀은 이 슬픈 사연을 간직한 송현이의 얼굴을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국내 최고의 법의학팀과 조영 작가가 2년 동안 매달렸죠.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를 입히고 그렇게 드러난 송현이의 얼굴. 놀랍게도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널쩍한 얼굴, 튀어나온 광대, 짧은 턱. 지금 당장 학교 교실 문을 열면 안녕? 하고 인사할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여동생, 조카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물관 유리관 속에 복원된 송현이를 보고 많은 관람객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역사는 보통 승리자와 왕의 기록이라고 하죠.
하지만 21세기의 과학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한 16살 소녀의 삶을 기억해냈어요. 화려한 금관이나 거대한 무덤보다 송현이의 닳아버린 무릎뼈와 참외 씨앗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건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이 1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야의 소녀 송현이. 부디 지금 있는 그곳에서는 무릎 꿇지 않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며 16살 소녀답게 마음껏 뛰어놀고 있기를 바라봅니다.